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베타피쉬라는 물고기를 그려봤는데 인터넷으로 찾아보면은 색감이 되게 다양합니다. 이것처럼 되게 화려한 색감으로 이루어진 것도 있고 단순하지만 선명하고 아주 시치한 색감으로 이루어진 친구들도 있고요. 기존의 물고기 영상이 컬러링이나 드로잉에 대한 것도 많은데 이번 거는 색감 위주의 것으로 한번 진행을 해봤습니다. 찾아보니까 엄청 다양한 이미지가 많네요. 그리고 이 물고기의 종은 베타라고 하고 소형, 열대어, 그리고 태국과 캄보디아의 작은 강이나 연못에서 서식을 한대요. 물고기 완전 화려해요. 그래서 색감이 사실 뭔가 정해진 거를 보고 그린 건 아니고 제가 임의로 좀 자유롭게 여러 이미지들을 조합해서 부분들이 있는데 전체적으로 그냥 앞에 이제 단색조에서 뒷부분 한색조로 쭉 빠지는 구조감인데 한색조에서 뒷부분이 너무 딱 끊겨서 보이지 않도록 일부분 단색조가 지금 투입이 되어 있는 게 보이시죠? 그런 식으로 약간의 밸런스를 위해서 컬러링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물고기 영상들을 많이 올렸잖아요. 네. 물고기를 엄청 좋아하시는 말씀 이상하게 하시는 선생님도 계시고 그렇죠. 제가 이 물고기를 보면서 느낀 게 업데이트 되어 있던 뭐 금붕어랑 고등어 그런 어종이랑은 좀 다르게 이 지느러미가 엄청 화려하고 크잖아요. 그래서 네, 그렇죠. 자칫 잘못하면 이 구조를 잘 모르고 그리면 어려울 수도 있겠다, 뭐가 뭔지 모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런 큰 지느러미를 어떻게 연출을 했는지. 부드러운 마치 유용한 듯한 지느러미를 위해서는 이제 지느러미가 되게 크기가 크고 얼핏 보기에는 큰 면적으로만 보일 수 있는데 사실 물고기 이제 몸통에서 위아래로 뻗어나오는 구조감이 있거든요. 이것들을 다 제각각의 유선으로 보지 마시고 하나의 곡선으로 좀 인지가 되게끔 이 몸통에 회전하는 이 곡선과 지느러미들을 큰 흐름을 줬다라는 거죠. 그게 드로잉에서 어느 정도 표현이 되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고요. 색이 엄청 이쁜데 그 본인만의 색깔 꿀조합 이런 거 있나요? 저도 사실 색감이 그렇게 자신 있는 편은 아니지만 어떤 참조하는 방법을 좀 말씀을 드리면은 어도비 컬러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거기에 들어가 보시면 5개의 색 배합을 주르륵 무수하게 많거든요. 파스텔톤 위주로 된 것도 있고 종류별로 되게 많아요. 그런 거를 참고하시면은 좀 괜찮은 것도 좀 저장을 해두시고 하면은 여러모로 쓸 데가 많을 거다. 그리고 저는 지느러미를 지금 뒤쪽에 손을 어느 정도 강하게 잡았는데 이제 시작하는 부분이나 끝에를 좀 날카롭게 닫았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상황에 따라서는 뒤에 어떤 어두운 빛체가 있으면 되게 활용이 좋은데 아예 밝게 확 풀으면서 옅은 톤으로 실루엣을 만들어 나가는 게 굉장히 지느러미의 부드럽고 투명한 느낌을 좀 잘 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저 물고기의 동세가 보면 물고기 입장에서 봤을 때 오른쪽 지느러미 있잖아요. 네. 얼굴 옆에 붙어있는 오른쪽 지느러미와 뒤에 꼬랑지 지느러미가 네, 아이들의 입장에서 스케치는 되게 이렇게 멋있게 했는데 명도가 꼬일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 명도가 꼬이지 않게 정혜쌤만의 팁을 주자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은 컬러링 하기 전에 계획은 있어야 돼요. 뭐가 더 밝을 건지 이게 이러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저렇게 아예 확 겹쳐있는 부분에서는 정말 선명한 명도를 만들어 줘야 되거든요. 그 경계 부분에서. 그래서 뭐가 더 밝을 건지를 일단 염두를 해두고 저는 앞에 거를 밝게 떼려고 했거든요. 왜냐면은 얇은 거고 밝은 거고 너무 세게 잡으면 너무 다크해질 것 같아서 지느러미가 뒤에 거를 너무 세게 잡지 않으면서 앞에 건 아예 화이트로 이따가 뗄 예정입니다. 그래서 사실 저 뒷부분은 좀 더 풀었어도 됐을 것 같아요. 앞부분을 아예 화이트로 남길 예정이면 제가 이제 3년 만에 그림을 그린 거라서 연계되는 질문을 하자면 예를 들면 고유명도가 비슷한 개체들이 저렇게 겹쳐지는 경우가 있잖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고유명도가 비슷한 개체들이 겹쳐져 있다 그러면 무조건 앞을 잡아라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앞에 지느러미, 머리 옆에 붙어있는 지느러미와 꼬리의 지느러미에 거리가 조금 있다 보니까 앞에 거를 잡고 뒤에 거를 풀어주면 우리 흔하게 볼 수 있는 그 스모크업, 그 공기원분법이라고 그러죠. 앞에 있는 것들이 강하게 명도를 잡아주면 뒤에 있는 것들과 자연스럽게 명도 차이가 나니까 그런 것도 참고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본인의 그
의도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라는 거. 그리고 이제 생명체는 뭐니 해도 이 눈이잖아요. 눈. 저거 보면 엄청 반짝반짝거리는데 눈은 뭐 원리는 그냥 물방울 그리는 것과도 비슷한데 흔히 말하는 그런 거 있잖아요. 잘 보이려면 대비가 되게 세야 된다. 근데 보통 입시하는 친구들이 가지고 있는 강박 중에 하나가 이 볼륨감을 되게 높이기 위해서는 이 톤 단계를 많이 내야 되고 그래야 막 부피가 좀 커 보인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눈 같은 경우는 그런 의미에서 접근을 하면 오히려 후딱해지는 그런 느낌일 것 같아요. 그래서 가장 어두운 바로 옆에 화이트가 들어가서 그렇게 되면 우리가 그 안약 같은 거 넣으면 엄청 막 눈이 이뻐 보이고 초롱초롱해 보이잖아요. 그런 비슷한 원리인 것 같아요. 무조건적인 로직에 의해서 그리는 게 아니라 본연 그리고 크기가 작기도 하잖아요. 거기서 막 양감을 찾기에는 그쵸, 맞아. 그런 것들은 그냥 오히려 단순하게 접근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그림이 완성이 됐는데 다음엔 뭘 그려보고 싶어요? 빛깔나는 거 하나 준비 중입니다. 기대해도 되나요? 기대는 하지 마세요.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를 할까요? 네. 하나, 둘, 셋. 안녕.